AMD RX 9060XT의 클럭 정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X에서 활동 중인 팁스터 모모모어스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9060XT의 게임 클럭은 2700에서 2780MHz로 이는 RX 9070 일반 모델의 2070에서 2210MHz보다 높습니다. 부스트 클럭 역시 9060XT는 3290에서 3320MHz로 RX 9070의 2520에서 2700MHz를 크게 뛰어넘고 RX 9070XT의 2970에서 3100MHz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다만 RX 9070 GRE가 그러했듯 클럭이 높더라도 스트림 프로세서의 수나 메모리 대역폭이 RX 9070 시리즈 대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은 상위 제품 대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모모어스는 RX 9060XT가 기존에 알려졌던 PCIe 4.0 X8 인터페이스가 아닌 PCIe 5.0 X16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참고로 경쟁 제품인 RTX 5060 Ti는 PCIe 5.0 X8만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PCIe 4.0 시스템에선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AMD가 정말 PCIe 5.0 X16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RX 9060XT는 3개의 디스플레이 연결 단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RX 9060XT는 9070XT의 절반인 2048개의 SP를 탑재하고 8, 16GB 두 가지 용량의 메모리 구성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 성능, 전력 소비량 등의 세부 정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디오 카드는 이 제품의 TGP가 225W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AMD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 RDNA5 또는 UDNA의 코드명이 발견됐습니다. 케플러 L2는 X를 통해 AMD의 커널 레벨 코드베이스가 일부 담긴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AMD의 차기 GPU 아키텍처의 코드명이 GFX13으로 명명돼 있다고 합니다. 케플러 L2에 따르면 GFX13은 RDNA5 혹은 UDNA 아니면 그 외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 차세대 아키텍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새 아키텍처는 웨이브 그룹이란 신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브 그룹은 웨이브 프론트의 상위 단위로 추정되는데요. 웨이브 프론트는 32, 64개의 스레드를 하나로 묶어 SIMD 방식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여러 연주자처럼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각기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즉 웨이브 그룹은 이런 웨이브 프론트들을 또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RDNA4 아키텍처 기반 GPU는 외장 글카에만 적용되지만 다음 세대인 RDNA5 UDNA는 APU와 DGPU 둘 모두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젠6 CPU와 UDNA 기반 제품 모두 TSMC의 3nm급 N3E 공정을 사용할 것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WCCF 테크에 따르면 UDNA 기반 글카는 2026년 2분기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인텔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 Xe4에 대한 언급도 새로 포착됐는데요. 올해 1월 인텔이 작성한 리눅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패치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인텔은 이전까지 인텔 그래픽 아키텍처를 세대로 구분해 왔지만 12세대인 Xe1부터는 이런 세대 구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GPU 인포 제이슨 문서에 언급해왔던 젠 11을 Xe2로, 젠 13은 Xe2로, 젠 14는 Xe3로 바꾸는 업데이트를 적용했으며 젠 15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Xe4 아키텍처에 대해서 언급한 상태이므로 이 역시 현재 Xe4로 아키텍처 명칭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인텔 펠로우 톰 피터스는 Xe3 셀레스티얼의 하드웨어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드라이버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Xe4 드루이드의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나 개발 주기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년 1월 이후에나 Xe4의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인텔 아크 P580이 48GB의 VRAM을 탑재하고 공개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특정 서드파티 보드 제조사가 아크 P580의 48GB VRAM 모델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인텔 글카 2종과 함께 다음 주쯤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의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NDA 때문에 답변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존재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며 아크 B580의 커스텀 제조사가 몇 군데 안 되는 만큼 조만간 제조사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크 B580은 24GB VRAM 모델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24, 48GB 모델 모두 컴퓨텍스에서 공개되더라도 근시일 내에 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이 꽤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WCCF 테크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퀄컴 등 대형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미터 성능 평가의 최종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전 3나노미터 GAA 공정에서 낮은 수율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이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삼성 파운드리 2나노미터 공정 수율은 현재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GAA 기술 구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2나노미터뿐만 아니라 3나노미터 공정 수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의 2나노미터 공정 수율이 현재 60%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삼성 파운드리의 상황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40%가 사실이라면 많이 따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수주가 너무 많이 몰려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 생산량이나 단가면에서 여러 기업들의 입맛을 맞추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로 인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삼으려는 대형 IT 업체들의 움직임이 자주 확인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